네, 안녕하세요. 2014-1836 조재섭입니다. 어, 이거를 조금 늦게 올리게 됐는데, 네. 아니, 이거, 총액 제작 과정은 특별한 기한이 없는 줄 알고, 총액치를 완성한 다음에 그냥 알아서 자율적으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 오늘 6시까지라고 해가지고, 좀 늦게 됐습니다. 그 미래 과정 그게 6시까지인 줄 알고 했는데, 미리 하지 못한 제 불찰이기 때문에, 네,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아르바이트를 다녀와가지고,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아침 7시부터 밤 7시까지 하는데, 그래가지고 끝나고 바로 올려야지 하고 하는 게 지금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무튼 그 늦은 점, 시간 약속을 못 지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벌써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그 마지막 주인데요. 2학기가 벌써 이렇게 후딱 지나갔어요. 거의 한 11월이나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처럼 뭘 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후딱 지나갔는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동안 바쁘게 살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저것 정신없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신경 쓸 게 정말 좀 많이 많아가지고 학업에 제대로 열중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래서 저번이나 저저번보다 성적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이번 학기는 되게 사실 꼬였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크게 완전 열심히 해야겠다고 의지를 잡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는 정말 조금은 후회스러운 그런 학기가 됐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뭐 이것저것 그 신경 쓸 게 조금은 줄어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려고 다시 마음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 방학을 알차게 보낸 다음에 3월에 또 개강을 하면서 그때는 3학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렇게 3학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3학년을 시작한다는 건 이제 반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학생활 4년 중에서 이제 반을 한 건데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떠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황금빛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페인 같은 생활을 영위하면서 제대로 못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냐는 제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착실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학에는 운동도 하면서 살도 빼야겠죠. 헬스 이런 거는 의지를 조금 잡기도 어렵고 해가지고 진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집도 멀고 하니까 학교 갔다 오면 10시, 11시, 12시 되고 하니까 항상 자기 급급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음, 이번 방학 때는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자 이것보다는 그래도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빼자에 더 치우친 다음에 어, 돈을 많이 벌면은 뭐 학기 시작하면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살을 빼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든다면은 다음 학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쭉 좋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가지고 몸을 가꾸는 게 더 큰 기회의 가치로 삼고 알바는 주말 알바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냥 평일에는 또 놀 수 없죠. 그러니까 평일에 한 이틀에 3일 정도 간단하게 하는 아르바이트 크게 힘들지 않는 뭐 카페 알바나 그런 걸 하면서 그래도 너무 무료한 생활 너무 백수 같은 생활 말고 운동을 위주로 하되 알바도 하고 그리고 못다 했던 공모들이랑 이것저것 좀 하고 싶은 거를 이때까지 해보고 싶었던 거를 많이 해나가고 싶어요. 그런 방학을 만들고 싶고 근데 이런 말들 같은 거는 저번 방학이 시작하기 전에도 막 했던 것 같은데 저번 여름방학은 또 공교롭게 투잡을 뛰게 되면서
일밖에 안 했는데, 이게 참, 어디서부터 그러는지. 네. 아무튼 저번 방학 때는 일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 방학 때는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 그런 걸 하면서, 또 운동 위주의 삶을 살면서, 방학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읽어놓으려고 이렇게 주문하고 샀던 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읽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책들도 읽으면서, 재밌는 방학생활, 알찬 방학생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청이치 기공학을 마치게 됐는데, 청이치 기공학 이 강의는 정말 그 청이치 덴처 강의뿐만 아니고, 제 삶에 전반적으로 되게 큰 영향을 주었던, 아마 졸업해서도 잊지 못한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이제 2학년 마치면 교수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수업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특강이나 뭐 어태치먼트 수업 들을 때나 그럴 때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아쉽고 섭섭하고 일단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고, 되게 자기 성찰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 대학교라는 게 진짜 어렵네요. 인간관계 끝판왕이라고 할 만큼 진짜 인간관계 시작과 끝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생활이 정말 마음을 계속 다잡고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랑 안 나온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단순히 지식의 총량의 차이를 떠나가지고, 대학을 다녀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관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처음 잡았던 마음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런 굳건함을 가지기도 힘들고, 이것저것 지치는 일도 많고 힘든 것 같아요. 그 힘든 와중에서 웃음 잃지 않고, 다음 학기 내년 3학년은 마음 다잡고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말 정말 후회스럽지 않게 또 방학할 때쯤 돼가지고 통탄에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겨울인데 많이 따뜻해요. 다음 주부터는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모두들 감기 따뜻하게 여미길 바라고, 정말 생각이 많은 그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진짜 힘든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어서 빨리 정말 졸업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종종 드는데, 그 대학생활 누릴 거 누리면서, 배울 거 배우면서, 사람들 만날 거 만나면서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은요, 이 청이치기공학 마지막 주차인데요. 청이치기공학 상학 완성이죠. 첫 시작부터 완성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못다한 이야기는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기공을 완전히 마치면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컴플리트 덴처 전 제작 과정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기억이 나죠? 모형을 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모형이 상황 모형이 떠지면은 이렇게 연필로 외형선을 그려줬어요. 뭐 보더 부분을 이어가지고 그려주고, 보더 상방 또 1mm 띄어서 그려주고, 이렇게 나중에 레진이나 웩스가 올라갈 자리를 맞춰가지고, 또는 인공치가 또 배열될 자리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미리 외형선을 설정해 놓는 것이 청이치를 만들 때 첫 스타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초상을 제작하는데요. 기초상은 레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레진을 말아가지고 레진을 말면서 떡상이 되면은 이 떡상의 레진을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몰드를 떠서 나온 무치약 모형에다가 레진을 압접해가지고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모두가 균일한
높이로 균일한 두께로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속에 비치지 않도록 이 말인즉슨 너무 얇지 않도록 레진을 압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교합제 부착인데요. 레진으로 완성된 기초상이 있죠. 그 기초상 위에다가 왁스로 베이스 플레이트 왁스를 몇 장 겹쳐가지고 교합제를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 교합제 부착할 때 주의사항은요, 이렇게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미디엄 라인을 그려주고요. 메스로 잘라가지고 미디엄 라인을 설정을 해주고 교합제가 아무래도 높이가 다 달라요. 전치부, 뭐 소구치부, 대구치부 다 다른데 그 교합제의 폭을 이 교합제를 만드는 공식에 맞게 뭐 예를 들어 전치부 5mm, 소구치부 7mm, 대구치부 10mm로 해가지고 교합제의 두께를 설정해서 교합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 두께가 맞지 않으면은 인공치를 배열할 때 힘이 들기 때문에 교합제를 설정할 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합제가 완성이 되면은 미디엄 라인 있죠? 뚫어진 미디엄 라인에 그 스테플러를 고정을 시켜 놓고 이렇게 교합계에 마운팅을 합니다. 마운팅 할 때도 역시 주의할 점이 미디엄 라인에 맞게 이 인사이즈얼 가이드 핀에 미디엄 라인이 일치하게 그리고 교합 평면에 평행하도록 교합기에 마운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는 알비트러리 마운팅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로서 교합 평면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마운팅을 하고 석고에 팽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석고가 팽창되지 않게 교합에 틀어지지 않게 고정을 시켜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인공치를 배열하는 건데요. 이렇게 교합기에다가 교합제를 마운팅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마운팅 할 때 전에 또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모형 뒤에다가 그 네거티브 인덱스를 파죠. 인덱스를 파가지고 이 마운팅 플라스터가 결합력이 유지가 좋게 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결합을 주기 위해서 인덱스를 설정한 다음에 마운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전치부 배열인데요. 아까 교합제에다가 5mm의 폭으로 전치부가 들어갈 자리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터 이렇게 배열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악 전치, 중절치, 그리고 측절치, 견치를 배열을 시켜주고 그에 맞게 인공치 배열의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 맞게 해가지고 하악 중절치, 하악 측절치, 하악 견치를 배열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구치부를 마찬가지로 배열하고요. 구치부 역시도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되게 사람의 악궁에 자연스럽게 일치하도록 구치를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교합이 틀어지지 않게 주의를 해야 되고요. 인공치 배열 구치를 배열할 때 팁은 먼저 상악 구치를 먼저 배열을 하는데요. 상악 대구치를 배열을 하는데 하악 대구치와 먼저 이렇게 인공치끼리 웩스로 교합을 시켜놔요. 교합을 시킨 다음에 먼저 상악을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하악을 고정을 시키는 상태로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교합을 맞은 상태로 이렇게 배열을 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치은 형성인데요. 인공치를 배열했으면은 거의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인공치 배열보다 중요한 게 치은 형성인 것 같아요. 치은 형성에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사람의 자연스러운 치은 모양으로 형성한다는 것이 이거는 인체 구강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고 또 관찰 능력이 있어야지만 치은을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평소에 구강 해부학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치기공과이다 보니까 구강 내에 평소에 관심을 갖는 그런 생활을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치은 형성까지 끝났어요. 그러면은 이 나비치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나비치는 즉 왁스로 만든 액체예요.
이것을 이제 완전하게 레진 수지치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먼저 상악은 이번에 저번 학기 때는 상악이나 하악이나 둘 다 히트 큐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상악은 아가를 이용한 콜드 큐링으로 하고, 하악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히트 큐링을 진행했습니다. 네, 상악 아가 콜드 큐링법인데요. 먼저 이렇게 이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요. 플라스크를 준비한 다음에 상악 치은이 형성된 모형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전에 그 마운팅을 했던 플레이트는 미리 깨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갖다 놓고 이 플라스터를 준비를 시켜 놉니다. 준비를 시켜 놨으면은 그 다음에, 근데 그 전에 준비를 시켜 놓고 이 구멍 뚫린 데 있잖아요. 플라스크에 구멍 뚫린 데다가 아가를 주입을 시켜줍니다. 아가를 주입을 시켜주면 아가가 딱 굳어가지고 하나의 음영체가 나오잖아요. 그 음영체에 이렇게 인공치들이 심어져 있을 텐데, 인공치를 심기 전에 그 뜰채에다가 인공치를 놓고 그거를 왁스워시를 시키면은 이렇게 인공치만 딱 남는 하나의 음영체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레진만 부으면 끝이에요. 이게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팔레싱 할 땐 정말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 콜드 큐링이 깔끔하게도 나오고 해가지고 더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하이브 메쉬를 이용해서 더 고탄성이게 더 부러지지 않게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히트엑스를 깔아놓고 하이브 메쉬를 한 다음에 그 베큐um 진공을 이용해가지고 흡입기 있죠? 진공 흡입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진공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가를 주입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플라스크를 막아 놓은 다음에 이 안에는 지금 그 모형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비치 모형이. 이 들어있는 나비치 모형이 들어있는 플라스크에다가 이렇게 아가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네, 깔끔하게 잘 됐죠? 그 다음에 아가가 그러면 굳을 거 아니에요? 네, 아가가 굳으면은 이 미리 준비했던 레진을 여기 구멍에다가 부어주는데요. 지금 이 안에는 왁스워시가 모두 끝나고 인공치만 배열되어 있는 상태에 네거티브 인덱스만 설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아무튼 레진을 떡상으로 만 다음에 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상악은 끝이 나는데요. 상악은 딱 나왔을 때 팔레싱 하기가 정말 편하게 나온 것 같아요. 편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하기 편했었고, 히트 큐링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무엇보다 깔끔해요. 깔끔해가지고 뭐 디플라스킹 할 때 그런 위험성도 적고 또 파절 위험성도 거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악을 아가 콜드 큐링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악의 히트 큐링보다 편했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하악 히트 큐링인데요. 이건 저희가 저번 학기 했기 때문에 익숙하게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왁스워시를 끝낸 플라스크에다가 매물 다 한 상태죠. 한 상태에다가 인공치가 그 왁스워시를 했기 때문에 인공치만 남고 사라지고요. 왁스들이 이렇게 분리제를 발라준 다음에 레진을 전이를 시켜가지고 하면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상태에서 연마를 진행해가지고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이지천 제작 과정이 끝이 났는데요. 이제는 제작 과정은 정말 이제 바삭하게 머리에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어떠한 다른 진행 상황 없이, 뭐 어떤 책의 도움 같은 거 없이 이제 너가 이제 그러면 덴처를 만들어 봐라 하면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 수 있을 만큼 이 덴처에 대해서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덴처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치기공학 1년 동안의 전 과정이 끝이 났는데요.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되게 뿌듯하고, 뭐, 참,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 열심히 했던 기억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겠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게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길을 못 따라가는 저의 불찰이 정말 통탄스럽고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자아 성찰적인 반성 속에서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반을 지나가지고 3학년부터 새로운 반이 또 시작하는데 지금 반이 끝났으므로 남은 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소정의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정말 감사드렸고요. 이게 전공 수업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리면서 총치기공학 수강한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1836 조우재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